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 도미넌스인데요. 51.6%. 제가 40%대부터 말씀드려왔고 비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비트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알트보다는 리커버리가 이제 현재죠. 현재 비트코인 해에 반감기 전에를 보통 저는 이제 리커버리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언제나 더 세이프 베팅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51.6%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이제 도미넌스가 보시면 57.57인데 방금 제가 51%라고 그러는데 왜 57%냐면은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외를 한 게 이제 USDC 스테이블 코인, USDT, DAI 그리고 BUSD를 제외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57.57%,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빼서 봤을 때는 이미 57.57% 정도의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올타임 하이를 보시면은 왜 안 보이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상하네. 이게 한글 거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기 편하게 한글로 바꿔놨었는데 지금 현재 올타임 하이를 봤을 때 609일이 됐죠. 55.21%가 빠진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61.1%, 63.8%.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더 심하다고 봐야죠. 최근에 폴리곤 조금 올라왔네요. 폴카닷 98.81%, 비트코인 캐시 93.4.7%.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55%면은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저의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비트 투자에 있어서 스윙을 합니다. 근데 비트 스윙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가 많이 동반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의 초이스인 거고요. 저만의 이제 비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취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1년 이상을 이제 쭉 이제 보한 건데 1년 6개월 이상 해서 지금 결국에 스코어가 나온 건데, 비트는 앞으로 반감기 전까지도 계속 급락을 할 수도 있고 급상승을 하더라도 결국 정말 큰 상승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제 비트는 이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난 돈 없는데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씩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었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 이 파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고 이럴 때 들어가겠다. 파란불 스머프 나라가 왔을 때 조금씩 들어가겠다.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봐요. 뭐 2억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최소한으로 1억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4천만에서 1억이면은 이제 200%가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기서 이제 100만 원에 투자한다. 그럼 그게 이제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건데, 이제 그래서 매달이라도 매주라도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은 불장대 200~300% 이상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거둔다고 좀 보는데, 그래서 이제 난 돈이 없다 이제 그런 것보다 정말로 잡코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코인들이 요즘에 와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업비트에서는요. 근데 사실은 알트들에서 특히나 이제 잡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이거 가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비트로 옮겨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알트장이 안 온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알트는 조금 그 리스크를 주더라도 들어갈 타이밍이 전 온다고 봐요. 근데 그건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몇 년 이상 안 걸린다고 봅니다. 그때는 제가 뭐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어제 비트 뭐 한 개 이상 뭐 몇 개 이상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아니다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매달 편하게 난 조금씩 사겠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랑 리커버리 해서 DCA만큼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도 뭐 가격이 많이 상승하더라도 적게 상승해도 거의 수익은 보장이 돼 있다. 이런 생각으로 어프로칭하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ETF는 30조 달러 상당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분석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30조 달러의 자본이 갑자기 풀릴 수 있다. 근데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정해진 게 없고 예상은 언제까지 예상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30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절대로 몰라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인 거고 이제 분석가가 얘기하는 게 지금 기관들이 규제 기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분명히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나와봐야 돼요. 암호화폐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캐나다랑 유럽에서 처음 현물 스팟 그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결과는 어땠어요?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아니었고 오히려 가격이 또 급락하는 구간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 불을 때 DCA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제 내년에 비트코인 이제 10만 달러 전망은 언제까지나 전망입니다. 반감기 ETF 자료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그다음에 ETF 출시 잠정수인 재료로, 그죠? 재료죠, 재료.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스페큘레이션 재료예요. 그 내년에 10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물 ETF 출신 승인이라는 호재만으로도 4만 달러에 4만 9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예측이죠. 다만 5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은 다시 한번 2만 5천에서 3만 달러까지. 사실 뭐 이것도 저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제 요 구간은 저도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조정을 줄 수가 있고 이후 10만 달러를 향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코인을, 특히 비트코인을 이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천천히 모으셔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기사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건 자유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플런지 하면서 가격이 5,000달러, 뭐 이제 600만원 조금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스탠다드 차타드. 며칠 전에 뭐 5만 달러 간다, 비트코인 5만 달러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3년에 이제 이렇게 5,000달러가 떨어진다.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22년 11월 5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커뮤니티 공지로 7개월 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쿼드러플 가면서 쿼드러플로 12만 달러까지 간다. 언제? 24년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윤은 뭐 이제 갖다 붙이면 이제 기사가 되는 건데, 뭐 아무 이유는 아니지만 이게 좀 근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보세요. 7개월 만에 스탠다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개월이라면 그렇게 긴 기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제가 1년의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믿을 건 본인밖에 없어요. 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암호화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또 잘못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투자의 선택, 매수 매도를 할 때는 누구 말 듣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시간 라인을 조금 애매하게 잡아두고 가격을 예측하면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지금 보면 좀 그럴듯하고 내러티브 형성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30조 달러가 들어온다. 이것도 본인 생각인 거고, 이것도 이제 본인 생각인 거고, 결국 사람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나쁘진 않습니다. 참고를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타임프레임을 세팅해 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한참 뒤에 일어나거나 한참 전에 일어나요. 그만큼 가격 예측은 뭐 보면 기분 좋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원동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4년까지 지금 급하다 이제 이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너무 큰 의미를 담아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비트를 충분히 못 모았다 그러면은 파란불일 때 조금씩 DCA, 적립식 매수. 이미 난 모았는데 떨어질 것 같다. 스윙 투자. 근데 스윙 투자는 사실 뭐 본인 저 같은 성향이 하는 거고, 어차피 우상향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나 스윙 투자까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리스크 얻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암호화폐에서 한국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기 쉬운 게 사실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불안한 게 짐 크레이머 아시죠?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더 이제 오래 간다는데, 더 오래 더 높게 간다는데 사람들 왜 그런 말을 하냐? CPI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재미를 보셨지만 이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잘 말을 하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바나나 프레소 오랜만에 간 것 같은데,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산미가 강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리플, 이제 리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리플의 결정이 지금 약식 판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무엇인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상한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를 드는 게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존 디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6월 7월에 나오면은 안 나오면 약식 판결이 좀 이상할 거 놀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 저도 기억을 해요. 이때 5월 25일에 심지어 CEO가 나와가지고 SEC 리플 콜트 디시션이 coming weeks, not even months, 그러니까 몇 개월 아니라 몇 주 안에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레발을 했어요. 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를 하는 거고, 화를 내는 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화내는 건 화내는 거고, 뭐 이제 그거는 뭐 지나가는 감정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리플 그 리플라이 브리프 기준으로 12월에 제출이 됐는데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이제 지금 7월이니까 7월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리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Thor 에코티 같은 경우 12월에 제출되는데 아직 결정 안 됐다. 다른 케이스도 아직 판결이 안 된 거고, 여기 카펜더스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리플라이 브리프도 8개월 이상이 걸렸고, 다른 케이스도 7개월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좀 시간이 걸렸지만 리플 케이스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도 이렇게 갔는데 실수 아닌 실수가 있다면은 좀 말을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말을 좀 쉽게 하지 않았나.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플 CEO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BRA 케이스로 잠깐 볼 건데, 드디어 이제 SEC 대 LBRA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결국은 졌어요, LBRA가. 그래서 완전히 패스할 것을 예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도 하트 하나 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 그 사실은 이게 SEC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케이스를 치면서 빌드업해서 리플 같은 큰 회사를 치는 건데, 결국은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LBR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부터 증권의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변호사들의 대응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SEC가 뭐 이긴 게 하나도 없죠. 이제 그 변호사 측면에서는 리플사를 이길 수가 없고, 이제 굉장히 잘 대응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임 프레임을 보시면은 SEC가 처음에 여기 LBRI를 여기 보이시죠? LBRI 인코퍼레이션 그 11 욕한 거 아닙니다. 여기를 했을 때가 처음이 2021년 3월 29일이죠. 2021년 3월 9일. 그러니까 보면은 2021년 3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3년 7월이니까 2년 4개월이 걸린 거죠. 2년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거고요. 리플 케이스를 보시면은
2022년 거의 12월 말이었죠.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였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로 12월 2년 7개월 된 게 맞죠? 넘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현재 9월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년 9개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게 LBR 케이스는 현재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리플의 경우는 일단은 약시 판결이 나온 단계니까요. 그래서 LBR 같은 경우는 초기 좀 변호사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 이제롭고 이제 리플의 변호인단은 그래도 거의 뭐 올스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SEC가 안 진다, 이제 그런 말이 많은데 실제로 패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에 있어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고문과 그의 고려인에게 부과된 민사 내부자 거래 혐의를 기각하면서 중대한 패배를 당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SEC가 무부적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공화당의 공격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희망 회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번에 과거 프랙탈 따라간다면은 아직도 추가 하락이 있다고 보고 이더리움까지 추가 하락을 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알트 바닥을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87.63% 사실은 87.63%도 아니죠. 왜냐면은 요거는 그 전전 불장 기준이고 2,600원 이제 거기서 조금 물리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르다노 90% 91%, 도지 91%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때 수익을 얻으셔서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불장에서 이제 새로운 뉴비들이 그러는 것을 많이 해요. 이 코인을 어디서 소문을 듣고 샀어. 근데 실제로 많이 올라가는데 나는 절대로 안 뺄 거야. 끝까지 올라갈 거야. 몇 년이고 존버할 거야. 그렇게 하신 분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기적인 장이 불장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투기적인 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셨으면은 반드시 수익을 현금화 시키고 그걸로 다른 코인으로 아니면 다른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